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확 이렇게 버섯처럼 네. 처지더라고요. 네. 윗머리가 푹 꺼지고. 근데 이런 게 좀 보완이 되는 스타일이 있을까요? 위에가 처진다라는 거죠. 옆에가 네, 뚱뚱해지고. 위가 꺼지고 옆머리가 뚱뚱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네, 옆에가 왜냐면은 짧은 머리들이 머리가 길면은 죽어요, 볼륨은. 네. 근데 옆에는 윗머리보다 기장이 많이 짧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옆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은 자라면서 옆으로 밀다 보니까 여기는 뚱뚱하게 네. 형성이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위에 모발이 얇았을 때도 그렇게 돼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 모발은 얇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혹시 기장을 얼마큼 생각하고 계세요? 기장이요? 사실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이렇게 걷어냈을 때 네. 이미지와 네. 내려왔을 때 이미지가 완전 좀 다르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눈매 있죠, 여기. 네. 눈매가 튀어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마가 들어가신 분들이 이마를 가렸을 때와 안 가렸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지 차이가. 네. 근데 고객님이 딱 지금 보면은 이마가 들어가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걷어내는 거와 네. 이쪽을 살짝 이런 식으로 가리는 거하고 다르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여기 너무 짧은 머리보다는 살짝 가리는 쪽으로. 만약에 가려도 눈썹 산 아래쪽으로, 눈썹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이렇게 걸쳤을 때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짝. 네. 그래서 눈 안 찌를 정도의 기장으로 기장을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 커트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고객님이 하고 싶은 머리가 과연 커트 주기에 맞냐 안 맞냐를 우선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커트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맞아요. 네,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저처럼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빨리 지저분해져요. 네. 그런 기장들은 약간 길이감 있게 뭐 세미 리프나 아니면 이렇게 뭐 리프 스타일 아니면 뒤쪽만 좀 깔끔하게 올라가는 스타일 그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윗머리는 네. 기장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옆에를 좀 덮어줘야지 덜 지저분해요. 오래돼도. 근데 이쪽 윗머리들이 옆에를 덮어주지 않으면은 지저분함이 금방 와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으려면은 기장이 조금 길이감이 있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생각 없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자르면은 짧게 잘랐을 때는 뭐 좀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짧은 느낌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짧은 느낌대로 괜찮아. 근데 문제는 커트 주기인 거죠. 커트 주기가 좀 빠르다 그러면 짧은 스타일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짧게 해가지고 다운펌을 해도 마찬가지로 2주 있다 보면 금방 지저분해져. 그래서 약간 길이감 있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술을 진행을 할 건데 네. 오늘 시술할 거는 이제 윗머리가 저는 볼륨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윗머리는 펌 들어갈 거예요. 네. 볼륨감 살게 펌 들어갈 거고, 펌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다운펌을 윗머리를 했냐 안 했냐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운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안 했어요. 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쭉 당겼을 때 거칠거칠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치가 조금 있긴 있는데 봤을 때 새치도 염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발 상태는 상당히 건강하고 좋아서 펌을 했을 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윗머리는 볼륨감 살릴 거고, 앞머리 기장은 저는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기장으로 진행을 할 거고, 너무 두껍게 무게감 있게 안 떨어지게 좀 가볍게 떨어지게 표현을 할 거예요. 손질하기도 쉽게. 네. 옆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덥수룩한 느낌, 이 머리들 다 쳐낼 거예요. 네. 약간은 옆에 지금 봤을 때 너무 슬림하게 다운펌을 진행할 건데 여기를 너무 슬림하게 이렇게 붙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는 순간 둥그런 형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쪽이 너무 두껍게 보일 것 같아요, 아래쪽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조금 둥글어 보이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금 볼륨감만 살짝만 누르는 느낌으로 눌러드릴게요. 자, 뒤쪽을 올릴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할 때는 자, 여기 기장을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길이감을. 여기 길이감이 조금 길이감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쪽이 너무 짧다
그랬을 때는 올렸을 때는 너무 여기가 짧은 느낌 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뒷머리를 살짝 올려도 나쁘지는 않고 다운펌을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회를 여기를 만약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말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뒤쪽은 너무 과하게 올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투블럭으로 잘라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층 자체는 많이 안 낸 투블럭이에요. 자란 걸 보니까 층 자체는 많이 안 냈고 머리숱도 그렇게 많이 친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전에는 이 안쪽을 끝까지 좀 짧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덮었던 느낌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서 층을 조금 낼 거예요. 여기서 층 조금 내고 수처리도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모발 양들을 최대한 좀 가볍게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서 층을 너무 많이 낸 상태에서 만약에 수처리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자랄 때 너무 한 달 후부터는 너무 지저분해져요. 깔끔하게 뒷포인팅이나 아니면은 질감 처리를 들어간다 그래도 층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머리는 지저분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질감과 양감 처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윗머리에 지금 최소한의 질감과 양감 처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서 떨어지는 양들이 탑에서 떨어지는 양들이 지금 사이드에서 보면은 많이 떨어져요. 이 양들을 최소화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라인을 올릴 겁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면은 자 사이드 여기 코너 있죠. 코너에서 그냥 일자로 쭉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들이 많아요. 양이. 이 코너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가벼운 느낌으로 표현되는 기준으로 올릴 거예요. 라인 자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 머리들을 뒤쪽으로 한번 빼보는 거예요. 무게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자, 고객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한테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라인이 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라인을 올렸을 때는 나중에 짧은 머리나 스타일을 바꿀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라인을 아래 잡았던 것보다. 근데 스타일을 짧은 머리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길이감을 잘 몰라요. 자, 여기 다 쳐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내가 길이감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여기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요렇게. 자,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눌렀을 때가 이제 뒤쪽 길이감이 정확하게 상하 길이감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잘 애매하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눌러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섹션 높이 지금 올렸습니다. 한 1.5에서 2cm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뒷머리 기장 높이 설정해야 돼요. 자, 이 뒷머리 높이는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앞머리 떨어지는 길이감, 높이에 비례하게 뒷머리 높이감을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전체적으로 내리는 머리가 아니라 방향성을 뒤쪽으로 줄 거예요.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더 올라가도 크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머리는 조금 더 이쪽으로 살짝 올려서 볼륨감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머리 커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항상 자, 고객님이 왔어요. 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트를 그냥 무시하고 내가 자르던 스타일로 자르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잘라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무게감 있게 잘라놨는지. 자, 한 번씩 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가 이쪽이 뒤쪽에 있어서 뜨는 머리라서 무게감을 이렇게 많이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들을 많이 남겨둔 건지 그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무게감이 많고 층이 없는 머리들은 항상 검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체크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 체크하고 두 번째는 자, 이 스타일이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스타일이 전에 몇 도의 각도에서 잘랐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다 들어봐요. 들어봅니다. 자, 들어봅니다. 일자죠. 위에서 한 번씩 잘랐다는 거예요. 들어봅니다. 자, 들어봐요. 자, 옆에 기장 똑같습니다. 투블럭이죠. 자, 투블럭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들어봅니다. 자, 들어봐요.
한 번씩 각도를 들어봐서 내가 이 머리 형태에 대해서 안 잘라봐도 이 각도에서 자르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자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봐서 한번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금방금방 커트 실력은 늘어요. 그러면 굳이 남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 스타일을 배우는 거겠죠. 자, 앞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자, 이제 여기 라인 자체를 올릴 거예요. 라인 자체를 올리다 보면은 이 머리가 앞머리인지 옆머리인지,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앞머리잖아요. 그죠? 그럼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은 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걷어내 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죠. 앞머리가 이 머리를 없앰으로써 가볍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내가 요 앞머리 불필요한 라인을 올렸는데 이 머리를 잘라도 되는지 안 잘라도 되는지 체크한 상태에서 윗머리를 앞머리를 내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거해도 앞머리 떨어졌을 때 양이 너무 비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자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존에 있던 스타일에서 뭔가 변형이 될 때는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자, 클리퍼로 바짝 밀지 않을게요. 자, 어느 정도의 기장만 제거한 상태에서 부피감만 살짝만 줄여줄 거예요. 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살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약간 앞쪽이 턱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대도 나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리퍼로 완전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쫙 눌러버리면은 더 여기가 두각이 돼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짧게 자른 다음에 누르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커트 주기입니다. 짧게 자른 다음에 강하게 눌렀을 때는 면적인 느낌이 강하게 눌리면서 쫙 붙어요. 근데 자랄 때 그만큼 지저분하게 자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르진 않을 거예요. 왜? 고객님은 커트 주기가 1달 반에서 2달 또는 그 이상이 가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가기 때문에 자랐을 때도 깔끔한 느낌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고객님이 뭐에 스트레스를 받냐고 했냐면은 윗머리는 볼륨감이 없는데 옆에가 볼륨감이 너무 과하게 표현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다운펌을 강하게 눌렀을 때 2달, 3달이 지나잖아요. 꺾이면서 여기가 더 부피감이 이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달 아니면 15일, 2주, 3주 이쁘려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자르시면 좋습니다. 자, 길이감 어느 정도 다 자릅니다. 자, 저는 길이감을 자를 때도 여기에서 자, 이 옆에까지 빗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게 해서 자릅니다. 일자로 이 옆에까지 일자로 해서 쭉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보면은 자, 앞에 기장하고 뒷 기장이 동일하게 높이감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선으로 잘랐을 때는 뒤에 봤을 때 이쪽 무게감이 너무 많아지면서 뒤쪽에서 봤을 때는 좌우 폭이 여기가 넓어 보여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스퀘어로 올려서 자릅니다. 옆쪽을 우리가 가위로 잘랐다 해서 뒤쪽은 가위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뒤쪽은 저는 조금 빠르게 자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쪽 체크합니다. 자, 봤을 때 요 가운데 부분이 머리가 잘 이쁘게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자른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길이감을 잘라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길이감을 어중간하게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어 보이고 이쪽은 또 길어 보이고 이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쪽을 좀 과감하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넘버 8번에 25mm입니다. 자, 사이드 이어 백에서부터 일자로 스퀘어로 올릴 거예요. 자, 빗질을 할 때 끌어와서 빗질하는 게 아니라 자, 각도만, 빗의 각도만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만 줍니다. 그 상태에서 빗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빗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빗을
끌어와서 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빗의 각도만 조절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 가이드 테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봤을 때 두상이 이쪽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요 바로 귀 뒤쪽 이쪽 튀어나오고, 여기에서는 급격하게 지금 보이면은, 자 한번 눌러볼게요.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 이상은 자르지는 않을게요. 자, 다운펌으로 이쪽은 조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이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올려치도록 할게요. 자, 넘버 3에 자, 사이드랑 뒤쪽이랑, 자, 요쪽은 좀 슬림하게 칠 거예요. 좀 기장을, 부피감을 다 빼줄 겁니다. 그렇게 부피감을 쉽게 빼주려면은 다운 그라데이션으로 하면 되는데, 다운 그라데이션은 뭐냐면은 넘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어 백부터 진행을 커트를 하시면 돼요. 자, 넘버 8번으로 지금 전체적인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넘버 7번 22mm. 두상이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클리퍼를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상 따라 들어갑니다. 클리퍼가. 그러면 여기가 푹 들어가겠죠. 그래서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뒷면 어디로 이용하냐면은 요 직선적인 면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직선적인 면을 이용하는 거를 우리는 직선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자, 클리퍼 날은 하늘을 바라보게 자릅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잘랐을 때는 가이드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표현하면서, 자,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사선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약간의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요런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을 좋아해서 직선적으로 요런 식으로 올립니다. 자,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다운 그라데이션으로 부피감 확실하게 다 빼줍니다. 자, 이어 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상 나왔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라데이션 테크닉. 자, 넘버 6번에 19mm입니다. 다시 또 이어 백에서 그라데이션 테크닉 힘을 완전하게 빼줍니다. 자, 넘버 5번에 16mm입니다. 자, 이제는 위에 가이드가 잘릴 것 같아요. 직선적인 느낌으로 올리면 위에 가이드가 잘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바꿀 거예요. 자,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올립니다. 자, 라운드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직선 그라데이션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고, 라운드 그라데이션은 뒷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를 안전하게 안 자르기 위해서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자를 거예요. 자, 넘버 4번에 13mm입니다. 다시 어디서부터? 이어 백에서부터 두상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점으로 일자로 올립니다. 자,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넘버 가이드는 넘버 8번 25mm 가이드예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 부피감 빼준 데는 넘버 4번에 13mm까지 부피감을 빼줬습니다. 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위로 잘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mm 이상의 기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한번 카메라 한번 이렇게 돌려봐 주시겠어요? 봤을 때 사이드 미들존과 백 미들존이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급격하게 갑자기 짧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죠.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면은 다운 그라데이션으로 그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의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형태를 만들었으면은 요런 각을 제거해 줘야 돼요. 0도에서 우리가 가이드 테크닉으로 가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0도의 각도로 잘랐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이 지금 보면 무겁죠. 쉽게 없애는 방법을 두 가지만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는 틴닝 가위, 하나는 클리퍼에 날을 껴요. 저 같은 경우는 4.5mm를 많이 끼고 하는 편입니다. 클리퍼 날이 없이 클리퍼 오버컴을 했을 때는 살짝만 실수해도 푹푹 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의 그라데이션만, 여기에서 약간의 그라데이션만 줄 거기 때문에 4.5mm 미리 낍니다. 낀 상태에서 끝에만 살짝만. 정전기 때문에 자, 머리가 살짝 뜨네요. 자, 물 한번 뿌리고 한번 볼게요. 자, 빗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각들이 다 제거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오버컴을 이용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고, 반대편은 틴닝 가위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틴닝 가위로 자, 클리퍼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끝면을. 자, 여기서 우리가 클리퍼 틴닝 가위를 이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자르시면 안 돼요. 끝쪽만 잘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쪽만 잘라줍니다. 끝쪽. 자, 빗질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와 이렇게 잘랐을 때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랐을 때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자랍니다. 이쪽은 끝이 아무래도 틴닝 가위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빠져 있어요. 이런 머리들은 지금 당장은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가요. 클리퍼로 잘랐을 때보다는. 하지만 자랐을 때는 끝면이 되게 뾰족뾰족해지면서 지저분하게 자랄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트 주기를 보면서 고객님이 커트 주기를 오래 갖고 간다고 했을 때는, 일정하지가 않다고 했을 때는 자랐을 때 무조건 깔끔한 커트 방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끝에를 틴닝 가위로 많이 숱을 치거나 안쪽까지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운펌을 해도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상고머리로 올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쁜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커트 주기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자, 뒷머리 짧죠? 여기에서 다운펌 강하게 쭉 누른 다음에 2달 후에 만약에 커트를 한다 그랬을 땐 뒷머리가 엄청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는 2달 후에도 안 잘라도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뒤에를 상고머리로, 하지만 너무 높은 상고머리로 치진 않을 거예요. 자, 깔끔하게 자라기 위해서 뒷머리를 살짝만 쳐줍니다. 자, 페이드 테크닉입니다. 자, 페이드 테크닉 할 때는 우리가 클리퍼 날을 정확하게 닿은 상태에서, 두피에 닿은 상태에서 테크닉이 이루어져야 돼요. 넘버는 1.5mm예요. 위에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일자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은 뒤에서 자를 때 클리퍼를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옆에 왔을 때는, 사이드 쪽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커트를 진행했을 때는, 자, 이렇게 일자가 되게 커트를 진행하는 거와 사이드로 가면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잘랐을 때는, 페이드를 넣었을 때는 아래에서부터만 그라데이션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진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선으로 각도가 바뀌는 순간 아래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발생이 되고 어떻죠? 옆에서도 그 미리수만큼 그라데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 말은 진하게 더 표현을 안 하고 깔끔함을 더 내가 유지를 시키고 싶을 때는 이 각도로 가는 거예요. 진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각도로 가는 거고, 내가 깔끔함을 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각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면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발생이 되고 아래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한 느낌과 짧은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고객님들이 보면은 사진을 들고 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은 이 각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각도로 자르는 거예요. 왜? 라인이 선명하게 진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 라인이 선명하고 진한 거는 대부분 아래에서 페이드 올릴 때 이 각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만 그라데이션이 페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래에서 사이드 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고객님이 뭐를 원하는지 잘 판단을 하고 사이드 들어갈지 옆에서 사선으로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어르신들 머리 자를 때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이 사이드 쪽도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 각도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옆에서도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머리 자를 때는 너무 아래에서만 그라데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사이드에서도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서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5mm로 했으면은 넘버 1번에 3mm로 다시 아래에서부터 똑같이 페이드 테크닉. 자, 3mm로 1cm 올렸습니다. 자, 4.5mm 똑같이 페이드 테크닉. 넘버 2에 6mm입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 테크닉 들어갈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테크닉인데 너무 위까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자, 아래에 이제 라인 미세하게 남았죠. 4.5mm 핀니 테크닉으로 제거. 자, 어느 정도의 이제는 사이드 미들존하고 백 미들존, 가장 핵심 존이죠. 남자 머리 자를 때 이 머리를 어느 정도는 다 잘랐습니다. 나머지 튀어나오고 불규칙한 거는 다운펌 하고 나서 전체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머리를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자르면서 형태를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자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형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하고 디테일한 과정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형태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때 디테일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재방문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장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머리가 자랐을 때도 깔끔하게 자라는 매장들이 재방문율이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당시에는 이쁜데 머리가 자랄 때 너무 안 이쁘게 자라. 그러면 고객님들이 재방문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그거 상담할 때 커트 주기라든지 손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상담을 한 상태에서 기장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 무게감들이 엄청 무겁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 1.5에서 2cm 정도 라인을 올리니까 엄청 슬림하게 지금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머리 기장은 눈썹 살짝 덮을 정도의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아까도 말했듯이 두각됐어요. 이 중에서도 눈썹 시작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살짝 좀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장은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자를 거예요. 자를 건데 내가 만약에 기장을 이 정도로 생각했다 해서 바로 이 정도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블론트 가위를 자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블론트 가위로 자르는 것도 있고 레자로 자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레자로 안 자를 거예요. 자, 레자로 잘랐을 때는 훨씬 더 표현력이 좋습니다. 근데 레자로 안 자르는 이유는 펌을 들어갈 거라서 레자로 안 자를 거예요.
자, 0도의 각도로 자릅니다. 옆머리는 들지 않습니다. 각도를 0도의 각도로 자릅니다. 자, 어디까지? 이 옆백까지 0도의 각도로 자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옆백에서부터는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뒷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라인 정리만 해줍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자르도록 할게요. 자, 앞머리 기장 한쪽 잘라놨죠? 거기 기장 맞춰서 똑같이 자릅니다. 자, 앞머리 가이드 있죠? 가이드 따라서 자릅니다. 자, 어디까지? 이 옆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옆백에서 살짝 사선으로 커트 진행합니다.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 층을 낼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 옆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살짝만 잘라줍니다. 끝부분 코너 쪽 살짝만 제거. 일자의 느낌을 아주 미세한 층만 내서 약간의 무거운 느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살짝 이 옆백에서 조금만 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살짝 레이어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층을 위에서 잡고 이 코너 부분을 살짝 지금 삼각형인데 이 코너 부분을 없애주면 떨어지는 머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말리겠죠. 끝부분 살짝 잘라줍니다. 끝부분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서 층을 내면서 계속 이렇게 흐름성을 보는 거예요. 자, 질감하고 양감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층으로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커트 주기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감하고 질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층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할 때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형태는 어느 정도 커트 형태는 만들었어요. 이제 다운펌하고 윗머리 펌하고 나서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감이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일반 펌을 말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질감하고 층도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질감하고 양감 들어간 다음에 파마를 일반 펌으로 말면 끝에가 지저분하게 다 날리는 머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감하고 질감 처리는 일반 펌 말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나루 쪽,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누르면은 광대가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쭉 눌리면서 그랜나루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단 말이에요. 잘못 누르면은 여기가 눌리고 여기는 광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뒤집혀요. 더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쫙 누르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안 누르고 살짝만 약을 터치합니다. 뿌리 쪽만 살짝만 죽인다는 느낌으로 붓의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살짝만 약을 도포합니다.